이번 시간에는 패스 엘리먼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트가 이와 같이 머신을 거쳐서 가공된 다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짜왔던 방법은 파트가 들어와가지고 다음에 머신 2로 가고 그 다음에 머신 2에서 슈팅되는 이와 같은 어떤 경로, 즉 거의 직선 경로, 이와 같은 경로로만 이동이 되게끔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게끔 표현을 해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파트의 이동이 이런 직선 경로가 아니고 특별한 경로를 갖다가 이루는 경우에는 그걸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표현 가능한 것이 디자인 엘리먼트 창에 보시면은 패스라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패스 클릭해서 십자 표시가 나타나면 이렇게 윈도우, 시뮬레이션 윈도우 갖다 놓고 클릭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 패스라는 건 하나의 경로를 얘기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릭하면은 가운데 사각표가 나타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끝에다 갖다 대면 이와 같이 네모났던 아이콘이 옆으로 펼쳐진 이런 화살표로 연결되는데 이와 같이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에 가운데 있는 그 화살표에 누르더라도 이와 같이 변경이 가능하죠.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지나간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컷을 갖다 대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패스인데 패스 0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파트를 이제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패스를 이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머신 001의 아웃풋 룰에서 그냥 푸시 투 머신 002 했었는데 여기다가 유징 패스 이와 같이 패스를 이용해라 하는 걸 하나 추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지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패스를 갖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소스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데스티네이션 어디까지 간다를 지정하게 돼 있죠. 소스 하게 되면은 하나 추가하고 보면은 창을 열면은 머신 001이 소스고 이쪽에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와 같이 머신 002가 데스티네이션이다. 이렇게 하나 이상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001에서 002 가는 것이다. 이게 지정이 됐으니까 이 머신 001에서 유징 패스를 하면은 나랑 연결된 것, 즉 머신 001로 선언된 것 중에서 머신 002로 가겠죠. 자, 한번 볼까요? 해놓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까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이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머신 001이 블럭 상태가 계속 걸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가상적인 이런 패스를 이용하지만 이 패스에는 이동하는 경로의 속도가 있습니다. 즉 0.25분마다 관측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려주는데 실제로 이 패스를 이동하는 속도는 워크 타임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지정된 속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속도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워크 타임은 여기 보시면 모델 옵션 해가지고 옵션에서 패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패스 탭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 워크 레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워크 레이트하고 여기 보시면 요 패스의 길이가 나오죠. 보시면 요 패스의 길이가 나옵니다. 합쳐진 길이가 이렇게 쭉 3.8, 5.59, 3.81 해가지고 이것이 약 10 얼마가 되겠죠.
12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모델에서 옵션 가가지고 우리가 패스에서 보면 2 했으니까 12 단위의 거리를 단위 시간당 2 단위씩 움직인다. 그러니까 약 지금 보면 약 6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워크레이트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패스의 길이 나누기 워크레이트이 아까 말씀드린 워크타임이 되는 거죠. 워크타임. 네, 그렇게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어드밴스 과정에서 이 옵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아까 모델 옵션에서 그 속도를 계산하면은 즉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옵션 해가지고 패스의 워크레이트를 갖다 12로 한번 해볼까요? 12로 하고 실행을 시키면 요번에는 블록이 별로 안 걸리죠. 좀 걸리긴 걸립니다만 아까보다는 훨씬 덜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안전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델 옵션 갖고 패스를 갖다가 120으로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진행을 시키면은 지금은 뭐 블록이 거의 안 걸리다시피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이 파트를 들고 날른다. 이게 파트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작업자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즉 우리가 이거는 레버 001이라는 작업자가 있는데 이 작업자는 머신에서 작업이 끝난 파트를 들고선 이렇게 머신 002까지 간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는 여기 머신 001에 아웃풋 툴에서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푸시 했을 때 푸시 to 머신 002 그 다음에 read 레이버 001 레이버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using 패스 하게 되면은 레이버 001이라는 사람이 이 파트를 들고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자, 보실까요? 자, 천천히 보면은, 자, 천천히 봅시다. 지금 들고 뛰는데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걸 블록을 풀기 위해 가지고, 이 패스의 속도를 너무 빨리 해놨는데, 이걸 12 정도로 제가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와 같이 파트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지고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파트와 사람을 갖다가 같이 움직이도록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은 이 작업자가 있는데 작업자가 대기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만 이렇게 와가지고 브레이크다운 수리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작업자가 이동해가지고 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이클에서 여기서 레이버 002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작업자는 바로 직선거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선거리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고 다르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 해가지고 하나를 등록하죠. 그리고 이 패스의 경로를 임의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커서 갖다 대면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 작업자는 이와 같은 식으로다가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는 요 우선 머신에서 레이버를 갖다가 부를 때 레이버 001 해가지고 유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 몇 명?
한 명이 와라.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패스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레이버 002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머신 002가 투입될 때 요 경로를 써라.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쪽에서도 레이버에서도 002 유진 패스 1 했고 이쪽 패스에서는 레이버와 머신 002 사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빨리 할까요? 작업자가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다가 경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그 파트나 웨이브의 이동 경로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파트나 이런 패스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컨베어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든가 뭐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트니스에서 지원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만 뷰에서 이 엘리먼트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 플로우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은 어떤 레이어에다 선택을 할 것이냐, 레이어를 보여줄 것이냐 해서 웨이버를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경로가 지금 보시면 이 선이 나타났죠? 이런 선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 뷰라는 것인데 이 프로세스 뷰라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오브젝트 기준의 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그 색상을 검은 걸로 할게요. 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레이버를도 넣고 다 보고 싶다. 해서 이 프로세스 뷰를 오케이 하면 이와 같이 이 파트가 머신 001로 들어가가지고 머신 001에서 쉐핑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런 엘리먼트들을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된 해당 엘리먼트의 디테일 창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조정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마다 실행이 되는 동안에 특정 엘리먼트, 머신이나 뭐 컨베어나 버퍼 이런 데 가가지고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스태틱스는 많이 봤고요. 익스플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이걸 보시면 뭐냐면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보시면 요 머신 002에서 머신 002가 상태가 어떤지도 알려줍니다만은 머신 002의 특정 부문에 예를 들어서 뭐 컨베어는 1부터 포지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이 있고 파트 001이 있고 그 파트 001의 애트리뷰트 즉 아까 우리가 파트 001이 뜯어올 때 렌스 같은 거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트리뷰트 값이 어떻다. 그래서 아이콘은 지금 21번을 사용하는 그런 파트고 렌스, 윌스, 그 다음에 하이트가 어떻다. 그 다음에 라우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스테이지가 어떻다. 이런 것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가 투입될 때 투입 시간을 여겼다. 투입될 때 보면은 현재 요 엘리먼트에 와 있는 그 파트가 몇 시에 시스템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트리뷰트에 관련된 것들은 차례가 되면 다음 시간인가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다가 3장 지금 챕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